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는 그 맥스웰 이퀘이션이 물질 안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그리고 그거가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프로포게이션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걸 살펴봤었고요. 핵심적인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겠는데, 물질의 그 전자기적 성질을 반영을 하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제 유전율, 그 다음번에 자기 그 뭐죠? magnetic permeability, 그 다음에 이제 conductivity, 이런 양들로 이제 응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써진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웨이브 이퀘이션하고 유사하지만은 이런 우리가 이제 first order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1차 미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항들이 좀 추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기장만 넣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모노크로마틱 라이트, 그러니까 어떤 단 하나의 파장으로 진동하는 거, 색깔로 얘기하면 단색 빛이 되겠죠. 이제 그런 전기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기장에서 K하고 오메가 사이의 관계가 그 어떤 제너럴 디스퍼전 릴레이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결국은 그 이제 뭐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refractive index, 그러니까 이 그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하고 이제 빛하고를 갖다가 연결짓는 그 refractive index가 복소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general dispersion relation이 보게 된 복소수 형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우리 refractive index가 복소수 형태로 써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이제 n이 우리가 이제 통칭 말하는 실수부가 통칭 말하는 그 refractive index가 되겠고요. 이 카파 허수부는 우리가 extinction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좀 적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로써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모든 양들을 이 컴플렉스 리프랙티브 인덱스로 해석을 할 텐데, 이거가 이제 그거의 제곱이 이제 실수분은 n제곱 마이너스 카파 제곱, 허수분은 이제 EINK가 되는데, 그거가 입실론과 시그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퍼미티비티는 그냥 1이론, 그러니까 자기적인 특성은 거의 없는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할 거는 이 입실론과 시그마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어지는지, 물질에 따라서 달리 주어지는, 우리가 그걸 다가 자세하게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이런 이제 n 틸더가 있게 되면, 혹은 이제 n과 카파가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의 광학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파라미터, 하나는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absorption coefficient가 나오고요. 카파로 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반사, 또 다른 얼마나 반사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n하고 카파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뒷장에서 할 거는 이제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물질별로 그 입실론하고 시그마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요. 그거로부터서 이제 n 틸더를 구하고, n 틸더를 구한다는 얘기는 n과 카파를 구하고요. 그거로부터서 리프랙티브 인덱스나 업서럽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다음 챕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티리얼 리스판스, 그러니까 입실론하고 이제 시그마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아토미스틱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텐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물질을 이제 구별을 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 앞에서 똑같이 이제 메탈하고 다이렉트릭, 그러니까 메탈이냐 인슐레이터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메탈인 거는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 드루드 모델로 배분되는 자유전자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다이렉트릭 같으면은 우리가 앞에 잠깐 얘기했던 어떤 스프링,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바운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프링처럼 왔다 갔다 한다, 스프링이 매달려 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로렌츠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실은 물질 안에서는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메탈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유전적인 그런 바운드 일렉트론이라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한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에서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챕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클래시컬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자가 어떤 점입자처럼 되어 있고,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입자처럼 되어 있다라는 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양자역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의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앞에서 두루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클래시컬한 픽처에 접근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덕티비티 해가지고 막 계산했지만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에스펙트를 여기서 이미 많이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결과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이 다음 이제 섹션에서 양자학적 관점에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볼 거예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그 머티리얼에 우리 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visible light, 그러니까 그 가시광선이나 그것보다 좀 혹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UV랄지 IR 혹은 이제 뭐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하의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빛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장이 대체적으로 100나노미터 이상입니다. 100나노미터 큰 어떤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서 이게 전기장이 변하니까 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자들이 이렇게 엉스트롱 간격으로 쭉 배열되어 있고요. 전기장은 굉장히 천천하게 그거에 비해서는 전기장은 천천히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입장에서는 마치 얘가 이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서의 전기장. 그러니까 전기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에 대해서도 변하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그런 이제 그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 그 전기장의 값이 마치 그게 그냥 전 공간에 균일하게 걸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빼고 주로는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 오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의존성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그거는 다보다 바로 이제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균일한 유니폼한 전기장이 걸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이 자유전자, 그러니까 메탈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도핑된 그런 세미컨덕터에서 자유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런 자유전자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그 머티리얼의 광학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유전 특성은 우선은 없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approximation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쪽에 바운드 일렉트론에 의한 어떤 폴라리제이션 효과는 이제 잠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다음 이제 서브섹션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드루드 모델 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바로 relaxation time approximation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전자들이 충돌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collision time이 있고요. 그것마다 충돌을 하고 혹은 이제 우리가 1 over tau, 아이고 왜 안 써지지? 예. 아이고. 우리가 이제 그 1 over tau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얼마만큼 그런 충돌이 자주 일어나냐, 그 frequency 이제 그잖아요. 그래서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은 전에 있던 정보는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relaxation time approximation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관점, 모멘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모멘텀은 뭐냐면은 에버리지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폴미 벨로시티로 움직이고 있고 막 충돌하고 막 이런 그런 거가 되는데 그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폴미 벨로시티에 대한 그런 정보를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말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에버리지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속도는 그러면 그 모멘텀에다가 이제 우리가 무게를 나눈 거가 되겠고요. 이제 무게는 이제 일렉트론 이펙티브 매스가 되겠어요. 자, 커런트는 그런 이제 우리가 속도에다가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전하 밀도 n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전하 밀도를 갖다가 캐리어 덴시티를 대문자 n으로 쓰겠어요. 소문자 n은 우리가 리프랙티브 인덱스랑 헷갈리니까 여기는 옵티컬 프로퍼티이고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캐리어 덴시티는 우리가 대문자 n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전자가 어떤 힘을 갖다가 이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시간에 따라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건 그거는 이제 전기장일 테니까 우리가 전기장일 테니까 이거는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냥 유니폼한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순간에 내가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모멘텀 P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T 플러스 DT가 지난 다음에 모멘텀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은
우선은 그 사이에서 지금 충돌의 빈도가 1 오버 타우잖아요. 그럼 시간이 dt가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타우분의 dt의 확률만큼, 이거가 뭐냐면 내가 충돌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충돌 횟수가 되는 거고, 그 충돌한 만큼 현재 가지고 있는 모멘텀 다 까그리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전에 속도가 얼마였건 상관이 없이 릴렉세이션 타임 어프락시메이션은 충돌이 빵 하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평균적으로 랜덤하게 우리가 어떤 평균적인 내보면 0이 되는 그런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균 모멘텀 관점에서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힘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dt라는 시간 동안에 그 힘에 따라서 가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냐면은 우리 충격량이죠. 힘에다가 dt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충격량이잖아요. 이 충격량 것만큼은 모멘텀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충격량은 모멘텀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 현재하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는 충격량만큼이 더 이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세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바꾸고 dt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P의 시간에 따른 미분, 그러니까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마이너스 타우분의 P 더하기 FT, 힘이 된다라는 거. 이 이퀘이션이에요. 자, 이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힘이 없는 경우에, 아무런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가지고, 혹은 빛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힘이 0이 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변이 0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평범한 그런 일개 상미분 방정식이 될 거고요. 이거는 푸는 거는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답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주어지게 되죠. PT는 P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그러니까 이게 시간 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모멘텀이 PT가 이렇게 처음에는 P0였었고요. 그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그리고 그 반감하는 그 주기는 이제 타우만큼 지나면은 이제 이게 처음 것에 1 오버 2만큼 얘가 되는 거예요. 2분의 P0가 되는 그런 양이 이제 타우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평형 상태는 뭐냐면은 모멘텀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막 충돌로 인해서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평형 상태에서는 그게 없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초기에 어떤 모멘텀이 우연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간에 따라서 그게 지금 감소해서 결국은 이벤츄얼리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이 감소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왜 이 타우를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살짝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어떤 이제 그 비평형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평형 상태로 가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딱 긴장 상태에 있다가 쫙 이렇게 평형 상태로 이렇게 릴렉스해 나가면서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티피컬하게 타우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이제 그 컨스탄트 일렉트릭 필드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앞 챕터에서 했던 거는 전기장이 균일하게 걸려 있을 때, 일정하게 걸려 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흘리는지를 봤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죠. 직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 일렉트릭 필드로 2를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받는 힘은, 전자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이제 방향을 x라고 하면 x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우변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내가 처음 초기 조건에 따라서 릴렉세이션 타임 동안에는 얘가 뭐 약간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은 조금 지나게 되면은 얘가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우리가 모멘텀 분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은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모멘텀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우변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타우분의 P가 그 다음번에 그 F가 되는 거니까, 이게 타우분의 P가 F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2에 2가 되는 거니까 바로 P가 마이너스 2 타우 2가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무관한 거가 되겠죠. 그죠? 컨스탄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처음에 분포가 이제 있을 때 내가 이제 딱 전기장을 걸면은 처음에는 약간 좀 이게 이제 캐치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타우만큼의.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금방 이제 어떤 일정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의 모멘텀이 바로 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커런트를 보면은 J를 보면은 그러면은 그 속도에다가 전하 밀도 곱하기 전하량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P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보면 J가 E랑 비례하게 되죠.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컨덕티비티라고 했어요. 그걸 바로 M분의 N이 제곱 타우가 나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컨덕티비티에서 N분의 N이 제곱 타우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복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이제 DC 컨덕티비티다. 그러니까 직류에서의 컨덕티비티인 상황이다라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AC 그러니까 교류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걸 다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전기장이 이제 교류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오메가로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하모닉하게 변하는 그런 필드가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이 빛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거죠? 요런 상황에서 지금 웨이블렌스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E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렇죠? 자,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걸려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일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힘이, 전기장이 곧 힘이니까요. 힘이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t로 바뀐다라는 거는 바로 모멘텀도 또한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t로 바뀐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암시하고 있죠. 같은 우리가 프리퀀시로 움직여야 되죠. 리니어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럼 요걸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제 t로 미분한 거가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의 항들이 좌우변에 있는데 그건 우리 생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p0 앞에 있는 계수들 간에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p0를요, E0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current density로 보면은 JT는 마이너스 n분의 n이 PT가 되니까 PT는 이제 요거니까요. 그러면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걸 이제 P0로 우리 여기는 써가지고 E0로 바꾸게 되면은 E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이제 ET가 되죠. ET가 되고요. 앞에 있는 이 계수가 바로 이 교류인 상황에서의 conductivity, AC conductivity, alternating current conductivity, 시그마 오메가가 됩니다. 시그마 오메가 다시 한번 써보면요. 이 앞부분이 되는데 시그마 써보면은 이거는 이제 복잡한데 위아래를 내 타우를 곱하면은요 1-i 오메가 타우에 n이 제곱 타우 오버 m이 되고요. 요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여기 시그마 제로 DC 컨덕티비티가 되죠. 그거로 분자는 시그마 제로로 내가 놓겠어요. DC 컨덕티비티. 그리고 그거를 1-i 오메가 타우로 나눈 거가 됩니다. 이게 AC 컨덕티비티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오메가가 제로가 되는 게 바로 DC니까 그럼 시그마 제로가 나오잖아요.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AC가 되면 alternating current가 되면은 바로 conductivity가 이제 오메가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복소수 형태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DC의 경우에는 실수값인데 그게 복소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앞에서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이퀘이션 컴플렉스 리프렉티브 인덱스 스퀘어가 요렇게 입실론 플러스 i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오메가가 되는데 이거가 시그마 오메가가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입실론 r을 우리가 이제 1로 분사하기로 했었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실수 버스부 따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분모를 갖다가 이기는 분모를 내가 실수화를 해가지고 전개해 보면 여러분들 싹 눈대중으로 봐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이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컨덕티비티가 지금 복소수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복소수 형태가 된다라는 게, 그걸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죠. 자, 복소수에서 도대체 컨덕티비티가 복소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그 의미를 좀 한번 더 음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지금 편의상 복소수 형태를 계속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실수 부분만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 이러는 거는 실수값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 실수값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 가지고 한번 의미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복소수 형태의 전기장에다가 실수 파트를 곱하면은 이게 지금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요거가 바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t니까요. 우리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수부를 골랐으면 이게 지금 이제 이 제로를 우리 생략을 하면 코사인 오메가 t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제 내가 이제 전자가 있는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그 코사인 오메가 t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랬을 때 이제 전자가 이제 그거에 반응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운동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의 속도를 한번 내가 속도를 조금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전류 밀도에 비례하는 거죠. 전류 밀도. 실은 이제 전하량이 마이너스니까 이제 반대 방향이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전류 밀도에 비례할 거고요. 이 전류 밀도는 내가 J0에 여기에다가 실수 부분을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걸 지금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리얼 파트를 뽑아낼 거고 J0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시그마 오메가 컴플렉스의 그 컨덕티비티 곱하기 2제로 여기에 됐었어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수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시그마가 리얼 넘버다.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제로, 대표적인 게 DC가 되는 거죠. DC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그마가 리얼 넘버가 되니까 여기서 리얼 파트를 뽑아내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스란히 코사인 오메가 t가 다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전자가 전기장에 걸려서 힘을 받는 거죠. 받는 힘을 한번 고려해 보죠. 힘은 이제 전기장에다가 마이너스잖아. 전자의 전하를 곱한 거니까 그게 되는 거고 전기장이 코사인 오메가 t니까 마찬가지 힘도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비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자, 힘도 코사인 오메가 t 비례하고 속도도 코사인 오메가 t 비례해요.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이제 힘과 그 속도 움직이는 속도를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두 개가 같은 페이스, 인 페이스로 동기화 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하고 속도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여러분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파워, 인율이라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힘하고 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어떤 한 일의 순간적인 변화량이 되는 건데 그 두 개를 곱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이제 시간대가 변하니까 한 주기만큼 코사인이니까 한 사이클만큼을 평균을 내보면은 평균은 포지티브가 돼요. 무슨 얘기냐?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전자를 움직여서 지금 속도하고 힘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같은 그 인페이스가 돼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두 개가 같은 어떤 우리가 부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네타기 알죠? 여러분 친구들이랑 가끔 이제 심심할 때 이제 공원 가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겠지만은 공원 가서 이제 그네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네타기 할 때 여러분 밀어보면은 어쩔 때 여러분 가장 이렇게 힘이 잘 들어가나요? 이렇게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고 나한테 오고 있을 때 그때 밀면은 안 되죠. 그거는 뭐냐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샥 내려갈 때 그때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앞으로 샥 밀어주게 되면은 저쪽으로 슝 하고 멀리 가게 됩니다. 그렇죠? 힘하고 그 속도가 같은 방향이 될 때 내가 이제 이를 갖다가 맥스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 거리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힘이 잘 실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그죠? 그거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전기장이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을 어디로 갔느냐? 다 뭐 결국은 다 충돌을 해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일들이 다 뭐냐면 열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인데 좀 극단적으로 pure imaginary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메가 타우가 1보다 훨씬 큰 값이에요. 그래서 실수부를 무시하고 허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시그마 오메가는 지금 허수부니까요. 마이너스 i 오메가 타우에 시그마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t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i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수분은 뭐냐면 뒤에 부분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뒤에 부분 실수부가 되는 거죠. 앞에 부분은 이제 이거는 허수부가 되는 거고요. 그럼 뒤에 부분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없어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pure imaginary가 되면은 요 상황이 되면은 vt는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게 그죠? 힘은 코사인 오메가 t로 진동을 하는데 속도는 사인 오메가 t로 진동을 하게 되고요. 두 개가 out of phase가 됩니다. 위상이 서로 90도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파워 한 2를 보게 되면은 자, WT 일률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이제 코사인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곱한 거가 될 거고요. 그거를 내가 한 주기 동안 이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사인 2 오메가 t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한 주기 다 평균하게 되면은 빵이 됩니다. 뭐냐?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힘은 좋은데 왜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순간에 일을 해요. 어떤 순간 일을 하는데 어떤 순간 이게 플러스로 있으면 일을 하는데 어떤 순간에 이게 마이너스로 됩니다. 마이너스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내가 받아요. 이렇게 내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밀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을 줬다가 이게 일을 했다가 뺏었다가 하기 때문에 실은 이게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넷들어는. 그죠?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이게 에너지 로스가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걸 의미를 좀 보면은 오메가 t가 1보다 훨씬 크다는 건 뭐냐면은 오메가가 타우분의 1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원오버 타우라는 건 뭐예요? 원오버 타우라는 건 충돌의 빈도죠. 충돌의 빈도. 이게 1초에 몇 번 충돌하느냐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게 한 번이라고 칩시다. 1초에 1허르츠여 가지고 1초에 한 번 충돌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서 무슨 1메가허르츠다. 그러니까 100만 번 진동하는 거다. 칩시다. 막 충돌은 1초에 한 번 일어나는데 내가 진동은 1초에 100만 번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얘를 흔들어 주는 동안에는 충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얘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저기 내가 여기 티백이 있는데요. 티백이 있는데 내가 갖다가 이걸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내가 실수 리얼 시그마 같으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이제 전자에 해당이 되고 내가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어떤 마찰이 있는 면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힘을 갖다가 많이 주면은 그게 따라서 얘도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죠? 이게 마찰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좀 세게 당기면 내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표현을 놓고서 쭉 내가 끌게 되면은. 그렇죠? 자, 그런데 공중에 놓고 내가 이거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흔들어 보면은 내가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얘가 그쪽으로 빨라지고 있다? 아니,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뭐가 헛돌고 있다? 이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속도를 보면은. 그렇죠? 이게 땅에 여러분 끌고서 하는 거 하고 그냥 빈 공간에 이를 흔들어 보는 거 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이 빈 공간에서는 밑에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두 개가 out of phase인 거고 그때는 내가 일을 별로 하질 않아. 이게 일이 거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가 되냐면은 얘는 속도가 sin 오메가 t라는 얘기는 실은 이거의 변위. 그러니까 공간적인 위치 나타내는 x는 이걸 이제 적분한 거죠. 적분하면 그게 코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하잖아요.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은. 그래서 변위,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위치와 힘이 두 개가 서로 in phase가 되는 거예요. 속도는 out of phase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마찰이 있는 상태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타우를 충돌을 느끼면서 가는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그마의 리얼 컴포넌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게 컨덕티브 리스폰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그 이게 컴플렉스 넘버가 되면은 이 충돌과 충돌 사이에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은 힘과 속도는 out of phase이고 힘과 그 거리 변이가
in phase가 되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그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dielectric response, 그러니까 뭐 영수철이 우리가 달린 바운드된 일렉트론 흔들어줄 때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컨덕티비티가 컴플렉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속도의 위상이 다르다라는 거. 위상이 내가 인 페이스에서 점점 벗어나지게 되는 거가 바로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상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에너지 전달 입장에서 하나는 에너지가 잃게 되는 거, 하나는 잃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그것도 절미하고, 이제 앞에 있던 우리가 그러면은 이 자유전자에 의한 이 움직임, 그죠? 이 움직임이 실제 그 물질의 광학적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빛의 혹은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의 그 프리퀀시가 웨이블랭스가 이제 IR보다 더 짧은 경우와 긴 경우로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보면은 이제 이 영역이 IR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건데, IR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UV 이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거 하고 그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거, 이쪽하고를 두 개를 나누어서 우리가 보겠어요. 자, 이쪽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뭐 IR이니까 IR이고, 뭐 이게 우리가 뭐 울트라바이올렛 이렇게 하는 건데, 프리퀀시를 보면은요 10에 뭐 13승, 14승, 15승 뭐 이렇게 갑니다. 요 정도 오더가 되고,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가가지고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죠? 자, 우선 타우, 그러니까 금속에서 컬리전 타임이라고 하는 거. 컬리전 타임이 약 10 femtosecond죠, 그죠? 10 femtosecond니까 대략 10에 한 14승 세크 정도가 돼요, 그죠? 자, 반면에 우리가 방금 관심 있어 하는 이 영역에서의 프리퀀시는 통상 10의 14승보다 더 큽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오메가하고 타우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2파이의 프리퀀시 곱하기 타우가 되는데, 프리퀀시하고 타우를 곱하게 되면 이게 한 1 정도가 되는 거니까 2파이를 곱했잖아요. 1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뭐 훨씬하게 뭐 6이면 훨씬 큰 거예요. 이게. 하여튼 자,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비저블로 가게 되면 더 이제 더 커질 거고, UV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근사에서는 이게 실제 앞에서 우리가 방금 여기에서 했던 요거가 해당이 되겠어요. 그죠? 요 영역이 해당이 되는 거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실수부보다는 허수부가 도미네이트 하게 되니까 이 시그마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앞에 거는 1이고요. 입실론은 1이고 뒤에 거에서 이 분모를 내가 그냥 마이너스 I 오메가 타우로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실수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순허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I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을 밖으로 빼고 나머지를 몰아넣고 보면은 이제 m 곱하기 입실론 제로 분의 n이 제곱이 나오는데, 그거의 루트를 씌운 거를 내가 오메가 p 플라즈마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라즈마 프리퀀시의 제곱으로 깔끔하게 써집니다. 그 뭐가 바로 이제 n 틸다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광학적인 특성을 결정을 하는 그 컴플렉스 리프랙티브 인덱스의 그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플라즈마 프리퀀시라고 했는데, 뒤쪽에 가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그 우리가 양이온과 전자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고 있고 뭐 이런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대응이 되는 어떤 프리퀀시, 뒤쪽에서 우리가 그 이제 좀 더 정확한 드라이베이션 거기서 보기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n 틸더를 구했으면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그건 n하고 카파를 구해야 돼. n하고 카파를 구해야지 얼마나 흡수가 되고 얼마나 얘가 반사가 되는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 틸더에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n 틸더는 제곱은 n 제곱 마이너스 카파, 이게 리얼 파트죠. n 제곱 마이너스 카파 제곱 더하기 2i의 n 카파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p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플라즈마 프리퀀시에 대해서 그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두 개가. 자, 첫 번째 프리퀀시가, 이게 프리퀀시가 계속 앵글러 프리퀀시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자꾸 말은 프리퀀시라고 하지만은, 이 앵글러 프리퀀시가 오메가 p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뒤쪽에 거가 1보다 크잖아요.
고로 뒤에 있는 거가 요거가 음의 실수값이 나오는 거죠. 음의 실수. 그죠?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 음수라는 얘기는 허수부가 0이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n하고 카파를 곱한 게 0이 돼야 되는데 n이 0이냐 카파가 0이냐 n이 0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음수값이니까 뒤에가. 그죠? 그래서 n이 0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은 컴플렉스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n 틸더가 순허수가 된다는 거예요. 퓨어 이미지널 i 카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n이 0이는 거니까 내가 리프렉티브 인덱스 그러니까 리플렉티비티 일반적인 공식에서 보면은 n이 0이고 카파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가 같겠네요. 고로 리프렉티비티는 1이 됩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작게 되면은 100% 다에 갖다가 이제 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플라즈마 리플렉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반대로 이제 오메가 p보다 크면은 큰 영역에서는 요거가 이제 양의 실수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전히 허수가 0이기 때문에 n 아니면 카파가 0인데 이번에는 카파가 0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양수가 나오니까 고래서 이제 n 틸더가 n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플렉티비티는 바로 요런 값으로 여기 있는 이제 카파가 0이니까 요 값으로 주어지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플렉티브 인덱스는 루트분의 이제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 오메가 p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있고 오메가 p가 되면은 바로 여기는 이제 n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이었다가 오메가 커지게 되면은 점점 1에 가까이 가면서 r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벌써 2만 되더라도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어떤 그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바로 뭐냐면은 자유전자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는 물체의 이제 그 광학적 특성, 반사에 관한 광학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요는 뭐다? 어떤 플라즈마 프리퀀시라는 게 있고요. 자유전자의 플라즈마 프리퀀시라는 게 있고, 그 프리퀀시 아래쪽이면은 100% 반사, 그 위면은 급속도로 이제 이게 반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값을 한번 좀 봐보죠.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얼마나 되는지. 자,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금속에 대해서요. 밸런스하고 그 다음에 그 밸런스로부터 익스펙트가 되는 자유전자 밀도, 우리가 앞에 했던 거죠. 원자의 밀도 곱하기 여기 뭐 밸런스 값을 한 거가 이제 바로 그 자유전자의 밀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는 큐빅 센티미터 했었는데 예전에 큐빅 미터로 해가지고 값이 좀 커 보이는 겁니다. 한 10에 한 뭐 여기다 우리가 깎아보면 10에 한 22승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큐빅 센티미터로는 이런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을 가지고서 여기다 넣어서 구한 플라즈마 프리퀀시에다가 이 파일을 나눈 거니까 이게 진짜 프리퀀시죠. 앵글러 프리퀀시가 아니라 그냥 프리퀀시. 그 프리퀀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10의 15승 오더예요. 우리가 10의 12승이 이제 우리가 테라허스라고 그랬잖아요. 10의 15승은 우리가 페타허스. 그러니까 페타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페타허스 단위의 무지무지 이렇게 높은 그런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의 퀴즈는 무엇이냐? 이제 그 알루미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 공식에다가 상수들을 집어넣어서 오메가 p가 요 값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 한번 값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10의 15승 허스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페타허스 정도가 되고 프리퀀시로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프리퀀시로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빛의 그걸로 보게 되면은 10의 15승 오더면은요. UV 영역이에요. UV 영역 어디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가 되고 요 아래쪽은 다 반사, 위쪽은 급격하게 이제 반사율이 떨어진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알루미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포톤 에너지로 그걸 바꾸고 그다음에 파장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티피컬리 UV 영역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알루미늄에 대해서 그 포톤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15.8 일렉트론 볼트, 실버는 한 9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알루미늄, 밑에는 실버예요. 자, 알루미늄도 봐볼까요? 자, 알루미늄은 지금 이게 포톤의 그 에너지가 X축이 되겠고요. Y축은 리플렉티비티, 반사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보면은 플라즈마 프리퀀시는 15.8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러니까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게 따다다닥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가 우리가 방금 이론적으로 예측한 요 커브가 되겠어요. 이게 그게 되겠고요.
이 대시드 라인으로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떤 이 근사를 여기서 이를 무시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뭐 타우가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그죠? 타우가 여기하고 시그마 제로하고 여기는 타우가 이제 상쇄가 돼가지고 타우가 안 나왔는데 타우로 넣고 얘를 근사 안 하고 다 있는 그대로 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약간의 그 변화가 생깁니다. 거의 같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한 게 정당화 되는 거고요. 여기 썼던 이제 타우는 이제 8 femtosecond을 썼네요. 좋아요. 자, 이게 이론값인데 실험값은 이거예요. 실험값은 이 실선입니다. 자, 어때요? 뭐 이 정도면 잘 맞는 겁니다.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자, 이 드루드 모델이 그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했는데도 자, 보면은 정말로 플라스마 프리퀀시 근처에서 15.8 근처에서 그 아래쪽은 반사율이 굉장히 좋고요. 거기서 그걸 지나면서 급격하게 반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 양상이 잘 재현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여기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거죠. 차이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보면 여기 쑥 들어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은 이제 밴드 그 전자의 밴드 구조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고전적인 이론만 가지고서도 그 키 애스펙트 이게 이 플라스마 프리퀀시 아래에서는 다 반사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양상이 잘 설명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실버의 경우에는 이거 약간 좀 다른데 이거는 좀 웨이브랭스로 했어요. 웨이브랭스 마이크로미터 웨이브랭스라고 지금 이 스케일이 지금 마이크로미터인데 그러니까 이 실버의 경우를 보면은 한 138 나노미터 정도가 지금 플라스마 웨이브랭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100이 되는 거고 200이 되는 거니까 요 원절이 어디가 이제 그 플라스마 이제 웨이브랭스가 되겠어요. 그 아래쪽에서는 이 웨이브랭스 여러분 좀 아래쪽 길어지는 방향입니다. 지금 이게 그 아래쪽에서는 반사가 일어나다가 그 근처 약간 좀 빨리 떨어지긴 했으나 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는 거. 그것 또한 잘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금속은 다시 말하면은 금속은 어떤 플라스마 프리퀀시라는 게 있고요. 자유전자에 하는 플라스마 프리퀀시라는 게 그 이하에서는 잘 반사를 하는데 그 플라스마 프리퀀시가 대체적으로 UV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다 잘 반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죠? 왜 금속이라는 게 잘 닦아놓으면은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산화층 같은 걸 잘 우리가 이제 없애면은 그러면은 다 대부분의 모든 금속 다 반짝반짝해요. 그죠? 반짝인다라는 건 뭐냐? 빛을 고르게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금속은 반짝거리나라는 거가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플라스마 프리퀀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플라스마 프리퀀시 그 아래쪽에서 다 반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자, 그렇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알루미늄하고 실버의 경우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비저블 영역에서 지금 고르게 지금 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금속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뒤쪽에서 우리가 카파나 이제 그 골드 같은 거 보면은 달라요. 스펙트럼 다른데 그건 이제 밴드 때문에 그러는 건데 디일렉트론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설명을 할 거고 이 두 가지 물질들은 보면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다 고르게 반사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죠? 내가 색깔을 있는 그대로 다 반사를 해준다는 얘기니까 바로 거울로 쓰기 좋은 거예요. 얘가 색깔을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색깔이 없이 다 반사시켜주는 거니까 거울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거울로 쓰는 재료가 실버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나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르게 반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에 관계없이.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UV를 그러니까 플라스마 프리퀀시를 넘어서는 우리가 그 UV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금속이 그냥 이렇게 반사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다 투과가 된다는 얘기인데 투과가 돼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흡수는 안 됩니다. 이게 어찌됐거나 자유전자에 의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역이 이 영역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프리퀀시가 좀 높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인 거고 그 영역에서는 에너지 로스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빛이 반사가 안 되면은 그냥 통과해서 간다라는 거, 지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흡수가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UV 근처에서는 우리가 금속들이 그냥 이 반짝이던 금속이 UV가 되면은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속이 반짝이니까 그러면 UV나 이런 것도 잘 반사해 줄 것이야. 안 그렇습니다. UV는 반사를 못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그 금속의 UV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요즘 최첨단 반도체 만들 때 EUV 리소그라피를 쓰거든요. 익스트림 UV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역. 이 익스트림 UV 영역을 써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갖다가 만들 때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빛을 갖다가 우리가 잘 컨트롤, 렌즈로 잘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그 새겨야 되는 건데 그걸 하려면 거울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경로 갖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데 그 거울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죠. 금속이 저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리소할 때 쓰는 어떤 재료들은 되게 특별한 재료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플라즈마 프리퀀스의 또 다른 우리가 그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라디오파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지구에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그 아이오노스피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온 전리층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영역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기체가 희박한데 태양에서 UV 그 빛들이 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온이 분리가 돼요. 도망가 가지고 이온하고 전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 우리가 이제 전리층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자체로 어떤 플라즈마 프리퀀시를 가져요. 이게 가지게 되고 그런데 단지 이거랑 자유전자랑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 밀도가 매우 낮은 거죠. 이게 여기는 고체처럼 덴스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낮기 때문에 오메가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고요. 티피컬리는 한 메가헤르츠 정도, 요 정도. 아니, 우리가 봤던 건 페타헤르츠인데 페타헤르츠보다도 페타, 테라, 기가, 메가 한참 아래쪽에 메가헤르츠 레인지에서 이게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우리가 이제 메가헤르츠니까 여기 영역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영역에 있는 거고요. 여기 근처 어디 있다고 할까? 자, 그러면 우리가 라디오파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그 AM이나 FM 그 라디오파들이 보면은 이렇게 쭉 위로 보내면은 이게 대기층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쭉 통과를 하다가 여기 근처 전리층에서 여기서 반사가 돼가지고 이게 아까 말한 그 플라즈마 리플렉티비티에 의해서 반사가 돼가지고 다른 데로 수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M보다는 FM이 조금 더 위쪽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그거는 위쪽의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M은 더 멀리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라디오 송수신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또 재미있게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도대체 왜 생겼느냐라는 걸 조금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따져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자,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물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뿌옇게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원자들이, 이온들이 쭉 있고, 자유전자가 쫙 이렇게 이제 고르게 발라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서 보면 이제 아무런 전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뉴트럴하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전기장을 걸었다라고 하면은요, 전기장을 걸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자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자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럼 그 물체의 그 위쪽에는 얇은 플러스 전하가 생기고요. 밑에는 살짝 마이너스 전하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내가 전기장을 제거를 하면은 얘 다시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땡기니까 다시 이제 원래 복원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전기장을 가하면은 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생기는데 이걸 다시 원래 걸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려고 하는 거니까 하려고 하는 그런 복원력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복원력을 한번 내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은 익스터널 필드를 갖다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없었겠네. 그러면 그냥 익스터널 필드를 갖다 가 있지 않았다고 치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밑으로 한번 가상적으로 당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당겼다고 치면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밑에 살짝 이렇게 노출이 될 거고요. 그 노출된 그 두 전하사 인력에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 복원력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그 전자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여기는 전자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전자가 받는 힘은 내부에 걸려 있는 그 전기장에다가 그 다음에 전하량을 곱한 거 될 거고요. 이 전기장은 우리가 이제 이 서피스 그 서피스의 차지 덴시티를 시그마라고 하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지금
x만큼 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단위 면적을 놓고 보면은 위쪽에서 봤을 때 이게 유닛 에어리어예요. 이게 유닛 에어리어 곱하기 x만큼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전하 양은 얼마냐면은 그쵸? 그거가 이제 x 곱하기 이 유닛 에어리어니까 x 곱하기 n이 되겠네요. 그죠? 전하 밀도. 그거가 여기 들어가 있는 전자의 개수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가 거기에 전하량이 되겠어요. 그죠? 여기다 뭐 위쪽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가 바로 이제 시그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받는 포스는 x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x를 키우면은 이쪽에 마이너스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더 점점 많아지는 거죠. 두 개가 엇갈리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복원력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후크의 법칙처럼 f는 어떤 상수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f는 이제 전자가 받는 힘은 결국 전자의 가속도를 줄 거고요. f는 ma를 써보면은 m은 요거가 되는데 힘이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내가 그래서 이제 m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x에 대한 두 번 미분이 어떤 이제 그거 곱하기 x가 되는 거니까 요게 뭐죠? 바로 우리가 이제 위에 거가 후크의 법칙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제 영수철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앵글러 프리퀀시를 구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내가 뭐 익스포넨셜 아니 뭐 엑스포넨셜 아니라 뭐 코사인 오메가 t 뭐 비례한다라고 하고서 내가 두 번 미분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요거에 그 스퀘어루트를 취한 거가 바로 이 진동하는 그 앵글러 프리퀀시에 그거 해당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프리퀀시는 뭐냐면은 내가 살짝 이렇게 비낀 다음에 손 떼면은 손 떼면 안 되나? 한 다음에 내가 바깥 놓게 되면 띵 하고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진동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동수. 그 진동수가 바로 이제 바로 플라즈마 프리퀀시. 우리가 앞에서 봤더니 정확하게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죠? 이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된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플라즈마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그 물체에서 그 전하 밀도를 위에처럼 전하의 어떤 자유전자의 분포가 위에처럼 균일하게 안 되고 살짝 내가 어긋나게 했을 때 원래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진동 있잖아요. 그죠? 요거의 요 운동의 고유 진동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우리의 진동을 우리가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뭐 얼마든지 어떤 방식, 이런 식으로 내가 바깥에 전기장을 걸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내가 그런 운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만든다. 어찌됐거나 간에 그런 전하 밀도의 불균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원래 걸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고유한 진동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하튼 전하 밀도에 가장 중요하게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은 꼭 프리 일렉트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운드 일렉트론도 마찬가지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런 폴라리제이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유전체 그 모델 했을 때도 보면은 살짝 어긋났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했듯이 그거 똑같아요. 거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드 일렉트론도 플라즈마 오실레이션 그 주기가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그게 있더라도 그게 이제 요런 앞에서 말하는 시그마를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런 유전 특성은 요런 시그마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바운드 일렉트론도 엄연히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주기는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단지 이와 같이 우리가 시그마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광학 특성의 기여를 이런 식으로 기여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살펴볼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자 이건데요. 뭐냐면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이면은 이 전반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반사가 다 100% 반사가 일어나고, 그 아니면 이제 위에서 좀 투과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안쪽으로 물질 안으로 들어간 이제 전기장의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프리퀀시보다 그 작은 쪽, 이쪽 영역이요.
이쪽 영역에 내가 이 안쪽에서의 그 전기장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보고 싶으면 내가 이제 K는 요 관계식을 쓰잖아요. K는 이제 이게 그 뭐죠? 디스퍼전 릴레이션인데 K가 n tilde의 C분의 오메가인데 n tilde가 I 카파로 주어졌잖아요. 순허수. 자, 그러면 이걸 냈다가 여기다가 내가 원래 그 프로퍼게이팅 하는 그 전기장에다가 넣어 보면은 여기는 K가 요거가 되니까 넣어서 보면은 결국은 익스포넨셜에다가 이게 디케잉 Z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들어가는 Z가 이쪽 안쪽 방향입니다. 디케잉하는 것 곱하기 시간에 따른 오실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에 내가 어떤 순간에 그 팔을 그려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되 진동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코사인이나 사인 오메가 텀이 없잖아요. X에, Z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해서 들어가는 그런 파입니다. 자, 이와 같은 파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디케잉하거나 어테뉴한트 웨이브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에바네센트 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되더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바네센트 웨이브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100% 반사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서 없는데 파는 이때 에너지가 전달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려고 하면은 파가 들어가서 오실레이션 해야 됩니다. 디케이 하더라도 오실레이션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그림이 있었더라. 아이고 이게 있죠. 28페이지 정도로 봐볼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케잉 하더라도 오실레이션을 해야지 이게 에너지가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그냥 진동 없이 디케이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에너지 전달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0% 반사가 되는 거고 디케이에서 들어가되 없는 거고요. 단지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들어갈 때 이게 이 attenuation length 그러니까 이게 디케이에 들어가는 이 랭스를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절대값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뒤집게 되면은 얘가 이 익스포넨셜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그 깊이가 나오잖아요. 그 깊이를 계산해 보면은 그거가 이제 요걸 뒤집은 거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2 카파 오메가 분의 C가 되는데요. 카파가 여러분 카파는 실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앞에서 요거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게 카파가 여기에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리플렉티비티가 1이라고 했을 때 I 카파니까 이게 카파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죠? 오메가 되니까 그죠? 요게 카파잖아요. 그죠? 요 카파가 되는데 그 대충 우리가 비저블 라이션 그 오메가 p는 카파가 루트에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그죠? p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p가 우리가 uv 정도니까 10 뭐 이 정도 값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뭐 엘렉트론 볼트로 한 10 엘렉트론 볼트 정도 했었고 그 다음 우리가 비저블 라이시 한 2, 3 엘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는 거니까 실은 요 값이 보면은 대충 한 a few 뭐 3, 4 이 정도 값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카파가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대충 이게 한 카파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보면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따져 보면은요 이게 빛의 파장이랑 좀 비슷해요. 이 어텐션 랭스가 이게 비슷하고요. 그래서 요 들어가는 정도가 웨이블랭스 정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디케잉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근데 비저블 라이트의 웨이블랭스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수백 나노미터 정도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랭스보다 더 짧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 요 영역인데 내가 빛이 있고 백큐엄이 있고 빛이 들어가는데 이 플라자 프리퀀스보다 아래쪽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이 디케이에서 쭉 들어가는데 그림 너무 이상하다. 디케이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얇아가지고 그것보다 이 랭스가 이 두께가 이 어텐션 랭스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반대쪽에서 얘가 빛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유사하냐면은 우리가 터널링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가다가 아니 디케이에서 웨이브 그때 우리가 파동 함수가 여러분 보면 진동하다가 들어가서 죽어가다가 끝을 만나면은 다시 조금 살아나잖아요. 이 터널링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게 웨이브 관점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기 그 안쪽에서는 오실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만 했었잖아요. 똑같은 거 여기에서. 자, 그래서 그 물질이 얇으면은 이게 실은 투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서 실버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반사를 잘합니다. 그죠? 근데 실버를 얇게 만들면은 그게 그냥 투과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디다가 쓰냐면은 예를 들어 실버 같으면은 좋은 금속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 같은 거,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만들면은 이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선을 해야 되는데 금속선으로 우리 배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속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자꾸 반사를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다가 내가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꾸 빛이 반사가 되니까 밖으로 못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실버를 쓴다라고 하면은 나노 와이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덕티비티를 이제 뭐 두꺼운 어떤 걸 필름을 쓰는 게 아니라 나노 와이어를 쓰게 되면은 나노 와이어는 얇잖아요. 이게 두께가 나노미터 스케일이니까. 그 웨이블랭스는 100나노미터인데 내가 수십 나노미터짜리 나노 와이어를 쓰게 되면은 이 어테인셜 랭스보다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빛이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전류는 잘 흘리면서 얇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속이면 다 반사를 잘한다라고 하지 말고 얇아지게 되면 특히 이게 빛의 그 웨이블랭스보다 더 얇아지게 되면은 투과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투명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좀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쪽에서는 K가 여기하고 달리 실수가 되잖아요. 실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프로퍼게이션 하는 그런 웨이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디케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일정합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흡수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에 따른 그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요것도 그렇고 둘 다 에너지 로스가 없다. 왜 그렇다? 따라가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이 영역이니까. 오케이? 자, 그거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종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룰 거는 이제 이번에는 IR보다 더 긴 쪽.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거는 IR 대비 이쪽을 봤었고요. 이번에는 이쪽에 대해서 금속은 과연 어떤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로우 프리퀀시가 되면은 13승보다 아래쪽에 우리가 프리퀀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1 오버 타우 이번에는 이제 1 오버 타우보다도 훨씬 더 작은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컨덕티비티를 그냥 DC 컨덕티비티로 내가 약간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허수부 무시하고 그래서 시그마 제로 이렇게 그냥 내가 약간 근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엔틸더의 제곱은 똑같은 포뮬라에서 이제 입실론 R에 플러스 I에 이제 입실론 제로 오메가 분의 시그마 제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입실론 R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메타에서 우리가 1로 쳤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보다 뭐 조금 더 큰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자, 그런데 이걸 여기 있는 허수부로 내가 계산해 보면은 입실론 제로는 요런 값이고요. 시그마 제로는 금속의 티피컬하게 우리가 100만 지멘스 퍼 미터.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은 이 값이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이렇게 1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티피컬한 유전율보다 훨씬 큰 값입니다. 10 정도보다 큰 값이어서 앞에 있는 요거 무시한다. 그냥 허수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내가 n 틸더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n 틸더의 제곱은 뭐냐? 똑같아요. 지금 내가 계속 뭐냐면 n 제곱 마이너스 카파의 제곱 플러스 EIN 카파인데 여기에서 지금 실수부가 이거 허수부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부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n하고 카파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같다라는 얘기. n하고 카파도 양수니까.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분은 EN 카파는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입순 제로 오메가 분의 시그마 제로고요. 같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나누게 되면은 루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아니 리플렉티비티를 보게 되면은 공식에서 n하고 카파 같으니까 카파 대신 n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n으로만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n이 지금 우리가 비교적 큰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죠. 여기 큰 값이잖아요. 여기 큰 값이니까 이것도 큰 값일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2차 항만 킵하겠다라는 거죠. 1차 항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가 근사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n을 내가 이걸 써가지고 바꾸게 되면은 컨덕티비티와 오메가로 내가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자, 이 관계식 R이 이렇게 써진다. 이 영역에서 IR 근처거나 약간 긴 영역에서 이렇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하겐 다스가 아니고 하겐 루벤스 릴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두루드보다 더 전 세대에서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식인데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금속의 경우에는 컨덕티비티가 또 좋을수록 반사가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IR 영역에서 IR 그 근처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이제 컨덕티비티가 커지니까 이 커지니까 여기에 지금 줄어들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루두가 그런 경험적인 이 하겐 루벤스 릴레이션을 갖다가 두루두 모델을 써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 우리가 하나 나오겠고요. 여러분 언더 교과서에 보면 좀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 약간 좀 우리가 시선을 바꿔가지고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이 필드를 보면은 E가 지금 E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가 어떻게 되죠? K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K가 N tilde에 C분의 오메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좀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써가지고 K를 내가 이제 N tilde와 C분의 오메가로 표현을 하면은 이번에는 N하고 카파 둘 다 살아 있어요. 앞에하고 달리 살아 있기 때문에 디케잉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팅 하는 것도 있고 둘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전류는 전기장의 비례하기 때문에 J는 시그마 이잖아요. 고로 J도 이것처럼 물론 이제 비례 상수가 이제 컨덕티비티가 있으니까 컴플렉스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어찌됐거나 간에 공간적으로 디케잉 하는 거는 전기장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전기장이 그러니까 이 도체의 표면으로부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디케잉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전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디케이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도체 표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AC가 된 경우에, 그러니까 얼터네이팅 커런트 교류인 상황 혹은 빛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전류가 표면 근처에서만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게 자, 그래서 그와 같이 표면 근처에서만 흐르는 이제 그 길이, 그러니까 그 커런트가 이제 흐르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커런트의 덴서티가 원래 거 대비 1 over 2로 떨어지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뭐라고 하냐면 스킨 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킨 뎁스. 그러니까 이거는 전류가 바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전류가 도체 표면에만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에서 스킨 뎁스만큼 영역에서 AC 필드인 경우에 이게 자, 그래서 그 스킨 뎁스를 구해 보면은 결국은 전류 밀도는 전기장에 비례하고요. 전기장은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1 over 2로 떨어지는 거리는 결국은 C분의 카파 오메가를 뒤집은 거. 그게 바로 스킨 뎁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카파를 여기 구했던 카파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바꿔 써보게 되면은 오메가 안으로 넣게 되면은 시그마 제로 오메가 뮤 제로 분의 2가 되겠어요. 자, 이걸 한번 구체로 계산해 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카파가 DC 컨덕티비티가 이제 6.5 곱하기 지멘스 6.5 17승 지멘스 퍼 미터가 되는데 상온에서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50Hz일 때 하고요. 교류가 50Hz일 때 하고 100MHz일 때 그 스킨 뎁스를 구해라는 거예요.
자, 50Hz는 뭐냐면은 실은 요 텍스트북이 이제 박스에서 가져온 건데 그 박스 그 사람이 영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전원 있죠. 그 집에 들어오는 그 전기의 헤르츠가 50Hz입니다. 우리나라는 60Hz죠. 유럽 쪽에서는 50Hz예요. 그래가지고 50Hz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전기 우리가 가정용 전기에서의 그 이제 프리퀀시 그 프리퀀시일 때 과연 스킨 뎁스가 얼마일 것이며 그리고 이제 100MHz가 되면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라디오파나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됐을 때 스킨 뎁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해요. 앞에서 요 공식에다가 컨덕티버티 집어넣고 오메가 집어넣고 뮤저는 컨스탄트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걸 계산해 보면은 이제 50Hz일 때요. 50Hz일 때 스킨 뎁스가 8.8mm가 나옵니다. 8.8mm. 1cm가 안 돼요. 1cm가. 그리고 이제 100MHz가 되면은 더 짧아집니다. 6.2 마이크로미터가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카파 이게 그 뭐 선이 있다고 치죠. 이런 식으로 카파가 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보통 이제 배터리 연결해서 전류를 공급을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렇고 근데 실제로도 그렇고 전자가 그 안에서 그 전체 그 면을 따라서 고르게 우리가 흐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C일 때는 그래요. DC일 때는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 근데 그 교류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스킨 뎁스 때문에 이제 교류가 된다라는 건 내 전기장을 바깥에서 그렇게 교류로 보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장은 분명히 표면으로 붙어서 어떤 디케이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50Hz만 되더라도 가정용 전기만 되더라도 그 표면으로 붙어서 1cm 정도 그 안에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그 더 안쪽은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갖다가 도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서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요. 안쪽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 스킨 뎁스 정도에서만 전류가 흐르고 그 안쪽에서는 전류가 안 흐른다. 있으나 마나하다라는 거예요. 도체가. 이게 물론 실제로 없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자, 그게 이제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조금 더 이제 물론 그거는 우리가 막스리케이션을 풀어서 나오는 당연한 그런 결과인데요.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제 근본적이라기보다도 메커니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직류가 아닌 교류가 흐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전류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렀다가 또 반대로 흘렀다가 우리가 가정용 전기 60Hz에서는 이게 1초에 6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깐만 그게 암페어 법칙 렌즈의 법칙이었던가? 암페어 법칙.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자기장이 근처 유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막는 그런 이제 우리가 잠깐만. 미안하다. 그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여하튼 자기장이 생기죠. 그죠?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방향이 바뀌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럼 그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거를 막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그 유도 전류가 요겁니다. 요거.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자기장의 변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자기장이 바뀌게 되는 거고 자기장이 바뀌게 되는 거를 막으려는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가쪽에 생기는 에디 커런트.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보면서요. 에디 커런트를 보면 이제 반대로 흐르고 있잖아요. 내부에서는 상쇄를 해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 이렇게 흐르는 게 상쇄가 돼가지고 반면에 표면 쪽을 따라가지고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류가 되면 내부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류의 경우, 이건 교류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여기 식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오메가가 0 근처로 가게 되면 점점점 스킨 뎁스는 넓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프리퀀시가 낮으면은 뭐 그냥 다 고르게 흐르는 겁니다. 이거는 빠르게 왔다 갔다 변화할 때 그때 이제 더 이런 에디 커런트가 세게 흐를 거고 더 감쇄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표면 근처에서만 흐르게 되는 이와 같은 우리가 효과를 스킨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실은 여러분들 고압선 근처에 가보면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류를 갖다가 송신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송신탑에서 이제 뭐냐 그 발전소에서 이렇게 가정까지 오는 어떤 그런 송신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걸쳐져 있는 도선들을 보면은 그 전선들을 보게 되면 한 가닥이 아니라 세 가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굵은 거 하나를 이렇게 보내봐야 이 스킨 이펙트 때문에 표면으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차라리 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돈을 세이브하죠. 구리는 비싸니까. 구리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건 이제 금속은 비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얇게 해서 여러 가닥을 만드는 게 내가 이제 같은 어떤 비용이나 같은 무게를 가지고서 더 많은 전류를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3와이어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여러분들 그 이런 전압들이 우리가 가정용 올 때 지금 60인지 120인지 그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프리퀀시를 우리가 교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금속에 대해서 금속에 의해서 광학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가 자유전자에 의해서 그걸 살펴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도체나 인슐레이터, 부도체나 반도체에서 그 바운드된 일렉트론에 의한 어떤 광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